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 모으세요.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딥시크에 대한 내용물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등 상승,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손실권 구간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숨만 쉬고 그저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가냐고 투덜거리는 사람. 지금 이렇게 뭐라도 하나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삼성전자가 언제 상승할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사람. 계속해서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사람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후자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분석 영상들을 계속해서 아마 지켜보시고 저도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도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업데이트들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제 생각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잊고 있었거나 혹은 놓쳤던 부분들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입니다.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는 벌써 이제 8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요. 벌써 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자분들께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준비한 무료 자료집은 바로 HBM,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죠.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다음 해당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원하시는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된 자료집도 다음 2월 달 안쪽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집도 꼭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선물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이야기 뭐 많이 했는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겠죠.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딥시크라는 것은 이제 중국 AI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최근에 V3라는 것을 내놨는데 이 V3라는 AI가 성능이 낮은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AI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해당 모델이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내놨던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오픈AI라든가 이런 해당 기업들이 내놓은 AI 모델하고 성능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빅테크 기업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AI가 만들어졌다면 이게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출이 비교적 좀 적었다 보니까 반등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실시간으로는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내 증시에도 이제 곧 금요일 날 열리게 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HBM, 엔비디아 HBM을 그래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이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뭐 말로만 떠드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 큰 문제가 없을까?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반응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삼성전자를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DRC라는 건데요. 한국의 본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직접 한국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면 복잡하잖아요. 뭐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미국인이 직접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쉽지 않지만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쉽지 않죠. 아무튼 뭐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요 상품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조정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폭락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7%에 빠지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비교적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죠? 일부 하락은 있지만 큰 급락은 아닌 모습입니다. 아마 그러면 금요일 날짜로 시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 급락을 안 한 건 다행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궁금해지죠. 도대체 삼성전자 물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의견이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올라만 가준다면 우리가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가 줄 수 있다면 그만큼 다행인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또다시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호재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이미 최악의 저점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호재가 없을 대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대감이 아예 없어요. 실제 증권가에서도 이미 목표가를 줄하향했죠. 증권가 새해에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줄하향, 반도체 회복은 먹구름이다. 목표가를 9만 원에서 거의 대부분 7만 원 선으로 다 낮추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다 9만 원에서 7만 원대, 9만 원에서 8만 4천 원대, 8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대, 7만 원에서 6만 8천 원대, 뭐 거의 뭐 근데 7만 원에 가까운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들도 전부 다 낮아진 수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변하진 않았어요.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국제 신용평가에서 무디스가 24일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무담보 채권 기준을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똑같이 AI2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현재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등급 전망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후 상황을 예상한다라는 걸 참고해 봤을 때는 확실히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은 이것도 뭐 비교적인 겁니다. 뭐 다른 망해가고 있는 인텔 이런 기업들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도 매출 성장은 하긴 했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덜 성장하다 보니까 비교적 쉽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디스의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조정은 2009년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걸 보면 느낄 수 있죠. 삼성전자에게는 현재 기대감이 없구나. 실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자 창사 일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제때 AI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을 이끌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HBM 얘기했죠. 새로운 고객에게 AI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많은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에서도 반응이 크지 않은 모습이죠. 떨어지더라도 큰 급락이 나오진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바닥이 뭐 주가가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마 시장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밀리면 뭐 그러면야 뭐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악재 자체로 밀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횡보하거나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잡아야 된다. 오히려 남들과는 좀 다르게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탄탄한 매출입니다. 최근에 가트너에서 삼성 지금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년 만에 반도체 매출 1위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4년도 작년이죠.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1% 감소한 지금 현재 6,260억 달러, 하나 돈으로 하면 896조 7,450억 원으로 지금 현재 내다봤습니다. 이제 뭐 공개가 될 건데 모든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 여기 조금씩 수정은 되긴 할 건데요. 큰 변화는 없이 딱 요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웃기죠, 그죠? 반도체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감소했대요. 18.1% 역성장했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최근에 힘들긴 했지만 결국 매출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영업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삼성전자는 있긴 했지만 총 매출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죠? 이건 뭘 뜻하냐? 상위 25개 반도체 공급업체 중 업체의 총 매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2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면 또 이야기가 참고할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AI 기술을 빠르게 선진적으로 도입한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늦었다 하는데 결국 따라간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출도 다른 시장이 역성장할 동안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5% 증가한 6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2023년도 인텔이 내준 세계 1위 자리를 1년 만에 되찾을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TSMC가 있어요. 대만의 TSMC가 뭐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사실상 얘네가 1위고요. 얘네가 1위고 뭐 지금 현재 그 위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좀 있긴 한데요. 그죠?
뭐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뭐 엔비디아가 1위, TSMC가 2위, 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뭐 3위 정도다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시장 조사 업체가 조사하는 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워낙에 앞으로도 많아질 예정이라서 요 업체 이제 시장 조사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더 망한 기업, 더 힘든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힘들어지긴 했지만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매출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적 선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업종별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요것은 2023년도 3분기하고 2024년도 3분기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반도체 매출이 그래도 꽤나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뭐 지금 이제 모바일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뭐 다양한 산업들에서 그래도 매출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모바일 가전하고 스마트폰 분야에서 특히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갤럭시 S25 전작 판매 넘어선다. 가격 동결 진정성 알아줬으면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라는 지금 욕심은 버린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5는 갤럭시 S25는 스마트폰이 AI 폰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시작될 점이 될 거라면서 AI 폰의 대중화를 이끌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신기술은 적당한 가격에 나와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원래 새로운 것을 사람들은 많이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흐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당한 가격에 혁신적인 기술력이 좀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이윤을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AI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 기수가 작년에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도 하면서 지금 이제 목표치를 만들었어요. 전 모델의 자사 AP 대신에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습니다. 성능이 훨씬 좋고요. 당연히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윤이 떨어지겠죠. 자사 걸 사용하는 것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끌어올리고 자신의 이윤은 좀 낮추면서 판매량을 늘리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동결했어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오면서 부품 가격도 올라갔을 텐데 가격을 결국 동결했다는 얘기는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하면 삼성전자는 남는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남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전이 반도체를 도와주기 시작할 수 있겠죠. 모바일 등 뭐 지금 다양한 가전 제품들 전부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기기들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특히나 모바일 핸드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니까요. 모바일 반도체 D램이 최근에 AI 기능을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더 높은 램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2기 12맥 12기가 램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탑재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스마트폰 이 가전제품 쪽에서 지금 현재 삼성의 반도체를 밀어주는 모습을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도 나쁘지 않거니와 이 매출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게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금 현재 삼성의 반도체를 밀어줄 수 있는 지금 현재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확실히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뭐 하나 까딱 잘못했을 때 바로 무너지기보다 안전장치가 몇 가지 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우리는 삼성전자의 HBM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나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뭐 제가 직전 영상에도 짚어드렸지만. 근데 마냥 그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까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메모리 사이클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반등 상승의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세 번째 상승 이유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건 메모리 반도체죠. 그죠?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지금 이제 PC 및 노트북 보급 확대, 인터넷망 깔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깔리기 시작하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09년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또다시 사이클이 왔고요. 그 다음부터 2016년도부터는 인터넷 사업 폭증,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도 사이클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꺾이는가 싶더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추가적으로 PC, 노트북, 모바일 수요도 증가했고 특히나 AI의 지금 현재 등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이클을 최근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GPT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 벌써 지금 현재 대략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현재 4년 가까이 좀 4년 5년 차 가까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재밌게도 이런 혁명들 타이밍이요. 언제 무슨 타이밍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경제 사이클 타이밍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2022년도 이 노트북 보급, PC 보급 확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1년도 말쯤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미국은 엄청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죠. 그죠? 그러자 정부가 이 다시 한번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고 그 속에서 특히나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가 다양한 정책적인 수혜를 타고 혁신적인 기술까지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의 눈을 지금 이제 구매하도록 지금 이제 사이클을 만든 게 바로 이 컴퓨터, PC, 노트북 확대였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아시죠? 이 금융위기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의 부동산 경제 버블 이슈가 터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되는 듯했으나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 하에 다시 한번 정부가 경제를 밀어서 성장시키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회복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다가 20 몇 년 만에 경제가 지금의 GDP 성장률이 꺾이는 시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가 한번 휘청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로 역시나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 열심히 만들어서 밀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메모리 사이클이 왔죠. 그리고 나서 팬데믹, 코로나 사건 이후로 경제가 죽자 역시나 이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최근에 AI 산업들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죠. AI 산업들 굉장히 많이 밀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반도체 메모리가 그래도 꽤 잘 팔리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게 벌써 나온 지 대략적으로 HBM 뭐 요런 것들이 부각받으면서 뭐 D램부터 시작해서 부각받은 지 한 뭐 2년 정도, 2년,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항상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신사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더라. 라는 패턴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매달, 매년 언제 어떤 순간이 올지 정확한 순간을 짚을 수 없겠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이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확실히 우리가 최고의 저점을 알 수 없겠지만 저점 부근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다음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인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경제 침체 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한국은 왔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이 안 왔어요. 미국이 아직 경제 위기 안 왔어요. 이번에 또 이번 연말에 월말에 지금 GDP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괜찮잖아요. 그죠? 미국 경제는 괜찮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 막다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미국에 있는 경기 침체라는 건 잠깐 왔다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 침체 분위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까지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 속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경제 위기 분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 그때가 정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유리한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예요.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지금 이제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 경제 회복 분위기, 경기 다 침체된 분위기에서 다시 회복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HBM만 잘 팔리지. 나머지 D램은 안 팔리잖아요. 그죠? 얘네가 잘 AI 때문에 얘네만 잘 팔리지. D램은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경제 회복 분위기가 나온다. 최저점 찍고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 쭉쭉 내릴 것이고 금리 쭉쭉 내리면 한국 같은 국가들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숨 좀 쉬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숨 좀 쉬기 시작하는 국가들이 다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이때 수혜를 받은 게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삼성전자는 하나의 제품에 올인한 기업이 아니라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PC 모바일 서버 그래픽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사양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디램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태까지 SK 하이닉스한테 밀려서 그렇지 HBM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HBM에서도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규모의 경제로 원가 경쟁력 강화. 워낙에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가 경쟁력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강점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삼성전자에 말고 다른 주식 짓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말을 완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주제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올라가요? 그럼 언제 올라가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음 미국까지 한번 잠깐 위기가 오고 나서 저점을 잘 잡으면 삼성전자 여태까지 물렸던 부분들, 여태까지 손실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 정말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빠져나올 만한 구간이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잘 기다려보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 또한도 단기 목표가는 증권사들하고 동일합니다. 7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이 가장 매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통 하락폭의 절반 가격까지는 반등해 주니까요. 지금 하락폭의 절반 가격 생각해 보면
7만 원 구간 나옵니다. 요 구간까지 반등시켜 줄 것 같아서 이 가격 라인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오면은 그 가격 이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딥시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분석을 쭉쭉쭉쭉 하고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버티면 손실권 구간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은 또 좋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뭐 슈퍼사이클의 최저점에서 살 수는 없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라오시는 영상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나도 영상 시청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리버스 AI HBM 관련된 자료집도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쭉 정리해 놨습니다. 뭐 이번 연도 다른 건 몰라도 HBM 특히나 4가 출시되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은 꽤나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다운로드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열기 버튼 누르셔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속하시면은 다양한 컨텐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다 100포인트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아이디조차도 다 무료예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고 컨텐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올려드리는지 일단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좀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뭐 다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각자 간단 로그인 하실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패스워드 아이디 직접 만드실 분들은 아이디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내용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다음 화면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 핸드폰 번호 적는 칸이 없죠? 일부러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지겹게 받으신 분 많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으실 그러실 겁니다. 그럴 일 없으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이게 아이디입니다. 네이버.com 비밀번호 간단하게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최대 1, 2, 3, 4, 5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메일 주시다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찾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이버 이메일 주소 적으라고 설명드립니다. 가입하기 완료되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하실 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다양한 컨텐츠, 급등천주 시황글, 분석 자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또 다른 정보들 드립니다. 이번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 관련된 자료집 준비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이 무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 매번 볼 때마다 매일매일 추천주 시황글 볼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천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수익률은 대략 시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80% 정도, 단기 수익 한 3% 정도 욕심내지 않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단기 수익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매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집 공직을 세 번째 글에 있습니다.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클릭하시면 맨 위에 온리버스 AI 자료집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집이 만들어놨고요. 2월달 안쪽으로 유리기판 자료집이 하나 더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다 무료니까요. 아이디 만드시면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시황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실 만해요. 매일매일, 특히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갈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연도에 뭐가 제일 많이 갈지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루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 뉴스 하나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맨 아래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급등촉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는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력했던 이슈가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걸 무료로 이용하는 정보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제가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무료 정보들은 100% 무료로 평생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보들은 주식시장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정보들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보들인데, 이 정보는 투자자라면 무조건 빼놓지 않고 봐야 될 정보들이에요. 즉 성실하게 계속 봐야 되는 정보인데 저도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질 때마다 항상 어딘가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집니다. 저 또한도 안 하고 싶어질 때마다 매번 1000분, 2000분 매일매일 어플리케이션 접속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해놓은 게 있는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기 싫은 걸 이겨내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접속해 주시는 게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성실해지고 싶은 좀 원동력을 좀 받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에 비해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크거든요. 저 스스로 그냥 제 개인적인 투자에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무료로 정보를 내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신 것도 있겠고요. 그죠? 서로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영상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